네, 안녕하십니까. 저도 양수입니다. 오늘 11월 2일 월요일, 지금 현재 시각 오후 3시 20분 접어들고 있습니다. 자, 사실은 지난주 화요일부터, 날짜로는 10월 27일부터입니다. 자, 우리 증시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름대로 현재 분위기가 어느 정도는 떠받쳐지는, 종목별로 봤을 때는 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졌죠. 사실 이제 국외적으로 봤을 때 특별한 호재가 주어진 것은 전혀 아니죠. 그 반대입니다. 결코 작지 않은 대형 악재들이 서로 뒤섞여서 시장에 이제 부담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에 또 현재 이 시각 우리 증시가 나름대로 버틸 수 있는 이유는 오로지 국내 이슈 때문에 그 힘이 나왔다는 것이죠. 거듭 강조를 드렸던 대주주 요건입니다. 자, 정부가 계속 고집을 피웠던 350과 관련돼서 아직 결론은 나온 것은 아닙니다만 재검토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그러면서 일반 개인들이 힘을 내기 시작을 했다는 건데요. 그것과 더불어서 미국 시장 등 유럽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다소 부담이 되는 3대 변수가 있거든요. 자, 이런 것도 시간이 지나면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까지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이 중첩이 되면서 다소 좀 복잡해요. 그러면서 분위기가 조금 낮은 상태다는 건데 이 점에 대해서 교통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해도 되는지 현재 갖고 있다면 계속 갖고 있거나 뭔가를 추가 매수한다면 뭘 어떻게 어떤 관점을 매수할지 이런 것에 대한 전반적인 분위기를 우리가 좀 파악해 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 점을 간단하게 요점을 짚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는 뭐 기존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우리가 세팅해 놓은 포트폴리오 구성이 있습니다. 그 구성을 크게 바꿀 필요는 전혀 없죠. 다만 이 상태에서 어떤 특정 종목을 추가로 매수한다면 비중을 늘리거나 또 새롭게 매수한다면 그것도 딱 한 종목만 매수한다면 어떤 종목일까? 라고 했을 때 자, 결론서만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었죠. 그 종목은 바로 한화솔루션이다. 라고 했던 건데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미국 대선과 관련돼서 그렇고요. 실적이나 기타 등등을 다 따져봤을 때에도 현재 시점에서 매수할 만한 가장 만만한 그런 종목, 무턱도고 장기로 가져갈 종목도 아니죠. 단기로도 괜찮고 또 장기로 봐도 괜찮은 종목이다. 주가도 큰 부담이 안 된다는 측면에서 하나솔루션인데 현재 그것도 어느 정도 그 내용을 파악해 둘 필요가 있다는 거죠. 즉 하나솔루션이 매우 특별한 이유, 안심하고 매수해도 되는 이유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자신감을 갖고 그 종목을 계속 갖고 있고 더 매수할 수 있고 또 어느 정도로 기대해 볼 수 있는지를 파악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간단하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순서에 맞춰서 시장을 좀 볼 건데요. 그 전에 안내 말씀을 잠깐 해드릴까 합니다. 저희 현대수연구소에서는 3개월에 110만 원짜리 무료 정보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죠. 이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은 화면에 오른쪽 상단에 문의사항 연락처 010-2420-0554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장을 잠깐 보도록 하죠. 현 시점, 뭐, 글로벌 증시하고 우리 증시 약간 좀 다르긴 한데, 어쨌든 현재 시점, 특히 해외 시장까지 놓고 본다면, 가장 큰 변수는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이 됩니다. 결코 작지 않은 악재죠. 자, 코로나가, 유럽도 그런데요. 미국도 만만치 않은데, 10월 30일 기준으로 확진자가 하루에 10만 명이 넘어간 적도 있었어요. 언제 또 이렇게 확산이 더 될지 말이죠. 알 수가 없죠. 실물 경제에 미치는 타격은 결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상당히 클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분명 부담이 되긴 돼요. 자, 그리고 미국 대선과 관련돼서도 누가 승리할지 모르겠으나 지금 트럼프 진영에서는 지네들이 진다고 하더라도 승복하지 못하겠다, 뭐 불복하겠다 하는 잡음이 현재 만들어지고 있죠. 그런 것도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미국 부양책,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더욱더 타결되지 않은 채 계속 교착 상태에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어쨌든 뭐, 연말 내 타격은
타결은 물 건너갔다라고 하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증시에 좀 악재로 작용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내용은 코로나 문제는 이미 우리가 다 경험을 했던 것이니까 나름대로 내성이 구축돼 있고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대선이나 또는 부양책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거고 길어봐야 한 달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역시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무엇보다 큰 것은 국내 이슈인데요. 대주 유권 강화. 기본적으로 그 전에 이미 예정돼 있었다 치더라도 대주주가 3억이라는 게 말이 안 되죠. 여러 가지 합리성이라든가 또 전질적인 타당성 다 부족합니다. 그 끝까지 정부에서 고집을 했던 건데 현재 민주당 당내에서도 그것을 반대하고 있고요. 재계 쪽에서는 뭐 당연히 반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정부 쪽에서 다소 좀 양보를 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아직 결정은 난 것은 아니죠. 추후적인 당정청 협의를 통해서 한다는 건데 잘하면 유예되거나 또는 아예 그냥 없었던 것을 한다든가 할 수 있거나 아니면 원래 정부 쪽에서 내려온 타협안 중에 하나가 5억 원 정도 약간 그 금액 기준을 높인다는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만 어떤 경우라도 3억 원만 아니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부담이 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가장 좋은 것은 현재 지금 유예되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아예 그것이 원인 무효되는 그런 정도의 현재 그 결정이 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현재 분위기는 그 전보다 상대가 좋아진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그 결정이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우리 증시 특히 수급에 상당히 특히 일반 개인들의 힘이 보통 강한 게 아닙니다. 그 나흘간 지난 화요일부터 화수목금이네요. 그 나흘간 일반 개인들이 무려 2조 6,500억 원이나 순매수했고요. 금년 들어 코스피만 46조, 코스닥까지 따지면 60조 원을 순매수했다는 건데 더욱더 놀라운 것은 앞으로도 그 정도 규모로 더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것은 어마무시한 정도의 규모라고 했습니다. 상상을 초월했던 그런 매수가 들어왔다는 것, 그 힘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건데 고무적인 것은 일반 개인도 개인이지만 외국인과 기관들도 입지를 하고 있다는 것, 시장 상황에 따라서 그들도 얼마든지 매수할 수 있는 그러한 입장이라는 것이죠. 물론 미국 증시 여건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할 겁니다. 미국 증시가 어느 정도 교통 정리가 되면 외국인도 그렇고 현재 기관들도 들어온다 이런 관점에 그랬을 때 비로소 삼성전자 뜬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죠. 아직은 그 단계까지 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도 지난주 화요일부터 오늘까지 현재 그 대부분의 낙폭과도 있는 종목들이 동반 무차별적으로 동시 상승을 또는 반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외 종목이 있죠. 삼성전자 그렇고 현대차가 그랬고 또 LG화학은 주총이 있었는 주총에서 국민연금이 반대를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통과가 됐죠. 분사가 통과가 됐습니다. 그 바람에 그게 악재가 돼서 LG화학도 맥추지 못하고 한때 60만 원이 깨지기도 했을 때까지 크게 하락하게 됐습니다. 자, 이들 종목 갖고 계신 분들이 뭐 당연히 그대로 보유해야 되고 특히 삼성전자 비중이 작으신 분들은 당연히 삼성전자에 초점 맞춰놓고 매수할 기회라고 이제 봐야 됩니다. 자, 그런 관점으로 이미 그 내용은 충분히 설명드렸으니까 오늘은 그 내용을 생략하도록 하고요. 자, 오늘은 주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간단하게 이제 안내 말씀이 아니라 시장을 좀 보도록 하죠. 지금 환율이 나쁘지가 않아요. 현재 약간 미국 증시가 나빴으면 환율이 가파르게 올라간다는 것, 즉 현재 달러 대비 원화 가치 약간 떨어지는 위험 신호가 나와야 된다는 건데 지금 그런 신호는 물론 약간 올라가긴 했지만 현재 보고 계신 화면에 우하단에 있는 차트가 원달러 일봉 차트인데 약간 올라가긴 했지만 별 무리가 없는 모습이죠. 일봉의 모습도 장대 양봉이 만들어진다든가 이런 모습도 전혀 아닙니다. 양봉이 만들어지는 것은 안 좋은 거죠. 우리가 이 원달러 환율 차트는 반대로 읽어야 돼요. 원달러 환율이 내려간다는 것은 원화 가치가 올라간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일단 뭐 그런 정도 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일반 개인들이 약간 꼬리를 내리면 아직까지는 그 문제, 지금 대주 요건이라고 하는 그 문제가 결정된 게 아니죠. 아직 미지수로 남아있기 때문에 약간 꼬리를 내리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어쨌든 그런 틈에 미국 증시나 뭐 해외 증시가 조금은 호전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한다는 건데 이게
11월 거쳐 12월 달이 되면 또 내년도로 진행되면 될수록 만들어질 수 있는 수급 구도가 된다는 거죠. 전반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이 주도하는 쪽으로 시장 분위기가 반전되고 흘러간다. 거기에 일반 개인들도 조금은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혹간 나타나면서 그전처럼 일반 개인들이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분위기는 아닐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구도까지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전반적인 분위기는 아직은 확실치 않지만 아직은 뭡니까 그 색깔이 뚜렷하지 않지만 현재 외국인이 주도하는 쪽에 초점을 맞춰놓고 봐야 된다 하는 그 시각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삼성전자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가장 비중을 많이 둬서 매수를 해둬야 된다. 이런 관점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여전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건 그거고요. 자, 그렇게 만만한 종목으로서 제가 이제 하나솔루션을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하나솔루션 차트를 올려놓고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하나솔루션 나와라. 네, 이게 이제 하나솔루션 차트고요. 자, 그리고 이제 지금 하나솔루션 자막을 좀 보고 이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3분기 실적이 아직 안 나왔죠. 근데 깜짝 실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건데 그 영업이익이 2천억. 하나솔루션은 통합되기 전, 그전 하나케미칼로 있을 때 분기당 영업이익이 1,000억 원만 돼도 좋다 했던 건데요. 이제 합병이 됐기 때문에 한 2천억 정도로 봐야 된다는 건 이 정도면 괜찮은 겁니다. 그리고 2020년도도 그렇지만 2021년, 여기 이제 2020년 잘못 나왔네. 2021년도 영업이익 규모가 아마 8,500, 8,500억, 8,500억 금년이네요. 금년 8,500억. 내년도가 9,600억 정도. 그 정도 예상이 됩니다. 꾸준하게 매년 한 20%씩 내지 30%씩 증가한다는 거죠. 내년도 12개월 선행기준 12개월 선행기준 EPS 주당 순이익이 4,000원 정도 4,000원 정도로 그렇게 예상이 된다는 건데 보통 어떤 특정 종목에 적정 주가를 계산할 때 12개월 선행을 많이 따집니다. 12개월 선행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 PER은 12배 정도. 보통 인기 성향을 갖고 있는 특히 미래 성장 산업과 관련되어 있는 분야에 해당되는 종목들은 그 종목이 크든 작든 거기 핵심이라 했을 때는 PER이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네이버 같은 경우 케이스고 미국은 아마존이나 구글 같은 데가 PER이 상당히 높죠. 수백 배가 됩니다. 그리고 또 애플 같은 경우는 20배가 넘어가거든요. 12배라면 현재 더군다나 핫 이슈 종목인데요. 상당히 낮은 거죠. 그러니까 PER로 봤을 때 굉장히 부담이 없는 편입니다. 가장 싼 편이라는 얘기죠. 가장 싼 편입니다. 이 부분은 거의 부담이 없고 내년도는 내년뿐만 아니라 내후년도 실적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태양광입니다. 태양광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기업들의 무덤이었습니다. 심지어 삼성그룹도 태양광을 신성장 동력으로 신수종사 5대 신수종사업으로 돌아가신 이건희 회장이 그 양반이 내세웠던 신성장 동력 중에 하나가 태양광이었었고 그랬다가 삼성그룹도 태양광에서 물러났잖아요. 그 대표적인 업체가 삼성정밀화학, 지금 롯데 정밀화학으로 바뀌었습니다만은 그 업체 하다가 접은 거거든요. 그 정도로까지 기업들의 무덤이었던 산업이 바로 태양광 산업이었던 것인데 그 아수라장 같은 지옥 같은 태양광 시장에서 하나큐셀 지금은 하나솔루션이 됐죠. 이 하나솔루션이 살아남았다는 거죠. 살아남으면 생존 효과. 살아남은 사람들은 그 영업 환경이 좋아지거든요. 생존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생존 효과를 톡톡히 누릴 수 있는 환경이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독보적인 경쟁력까지를 구축한 것 같아요. 원래 이 태양광 쪽은 중국이 시장을 거의 장악하고 있어서 중국과 경쟁해서 하나씩 경쟁을 하면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거기서 살아남고 또 그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경쟁력을 구축했다는 건데 이런 것 같아요. 일단 셀을 제조를 하면 셀을 제조하고 거기 다음에 EPC는 이게 설계, 자원 조달 그리고 시공까지 한다는 뜻입니다. 시공에다가 셀을 대조하면서 EPC로 공급을 하고 거기에다 플러스 유지 관리하는 토탈 솔루션 개념으로 가서 그래서 그런 것은 이런 식으로 토탈 솔루션을 완벽하게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세계적인 업체가 없다는 것이죠. 현재 이 업체, 즉 현재 지금 하나솔루션이 유일하거나
유의하지 않으면 최다라는 것이죠. 가장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서 놀라운 것은 영업이익입니다. 워낙 이쪽은 현재 경쟁이 심하고 하기 때문에 흑자로 반전 어느 정도 현재 업황이 좋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영업이익률은 5% 안쪽입니다. 근데 하나 QC로 하나 뭡니까? 하나솔루션의 태양광 사업 부분은 거의 10%가 돼요. 그러니까 앞에 얘기했던 그런 식으로 뭔가 솔루션 개념으로 가다 보니까 고부가가치화가 됐다는 것이죠. 이게 경쟁력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영업 환경까지 좋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금상첨화가 저기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탄소 배출권 등 환경 규제를 강화시키고 있다는 거 상당히 좋은 그 조건이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효율적인 경영 합리화도 의미가 있어요. 케미칼과 큐시를 합병해서 토탈 솔루션으로 간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첨단 소재 아직까지는 영위하고 있는 이 분야가 현재 애물단지거든요. 근데 적자를 계속 보고 있는 성장성은 있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 부담이 되는 당장은 효용성이 좀 떨어지는 분야라서 이 부분을 분리해서 매각을 추진한다는 거죠. 이 부분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2015년 5년 전 이제 당시에 바이오 시밀러 사업도 잘 하다가 포기했고요. 그리고 또 바이오까지 또 현재 또 포기를 했죠. 그 당시에는 그게 나쁜 선택으로 보였죠. 지구로 봤을 때 오히려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아주 훌륭한 선택이었다 판단이 돼요. 억지로 끌고 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봤을 때 첨단 소재도 말 그대로 상당히 성장성 있는 분야이긴 하지만 끌고 가봐야 실속이 없다는 측면에서 아마 이 부분은 빼내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좋은 선택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현재 타이밍이 좋아요. 일단 수급 환경으로 봤을 때 일반 개인들도 만만하니까 좋아하는 종목이고요. 외국인 입장이나 기관 입장에서 봤을 때 실적 좋고 전망 밝고 태양광과 관련돼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역시 또한 매력적인 대상이 된다는 것. 따라서 일반 개인들도 좋아하고 기관 또는 외국인들도 선호할 수 있는 웬만하면 잘 매도 대상이 안 되거나 오히려 또 매수를 하려고 하는 그런 식의 상황이 나올 수가 있어서 또 종목이 좀 가볍거든요. 상당히 또 올라갈 때 가볍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뭡니까 현재 상황에 조 바이든 대통령 이 사람은 신재생 에너지에 상당히 중점을 두는 그런 그 뭡니까 그 공약을 하는 사람입니다. 원래 또 그쪽 환경운동가에서고요. 그게 당연히 신재생 에너지 쪽이 부각될 수밖에 없다는 것도 한국판 뉴딜 효과도 있고 말이죠. 그래서 금년 목표가는 6만 원 정도까지는 무리 없이 올라갈 것 같고 2021년 내년도까지 기본적으로 7만 원 넘어 8만 원 정도까지는 무리 없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에 웬만큼 비중을 둬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과감하게 제시를 해드릴까 합니다. 자, 오늘 내용 여기까지고요. 잘 참고하셔서 현재 도움을 현재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